피부는 타고난 게 90%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피부는 유전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나 꽤 괜찮은 피부를 타고났는데 관리 소홀로 나빠지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 피부과에서도 관리 소홀로 피부가 나빠졌다? 제가 가르쳐드린 보습 방법 하나로 피부가 좋아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만 알고 있는 보습 비법을 공유해드릴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주변 분들에게 많이 퍼뜨려주세요. 원장님, 그러면 보습이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한 건가요? 피부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보습, 물을 먼저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빵 같은 걸 먹고 나서 마르지 않게 잘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내일도 촉촉한 빵을 먹을 수 있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보습제를 하나 사용하시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항상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왜 피부에 수분이 많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피부 수분은 곧 피부 면역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피부 겉에 수분막이 튼튼해야 외부의 세균과 먼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성병 먼저 쌓잖아요. 그게 바로 피부에서는 수분막을 쌓아주는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네. 보습이 안 됐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20대 초반에 직접 경험한 건데요.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을철 되면 갑자기 여드름이랑 오돌토돌하게 피부에 막 뭐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게 나한테 화장품이 안 맞나? 해서 화장품을 아예 끊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더니 선생님 말씀하시길 이거는 보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여기 트러블이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보습제 하나만 충분하게 써줬더니 저절로 피부염과 여드름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갑자기 가을철 되면서 여드름과 모낭염이 심해져서 오신 분들한테 보습제 처방만 했을 때 많이 좋아진 사례도 있거든요. 이만큼 보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습이 안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 면역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 알러지 피부염, 그리고 모낭염,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피부 케어 치료의 기본은 보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보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피부 보습제를 잘 바르는 건데요. 이 보습제에는 그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제가 있는데요. 바로 피부에 직접 물을 공급해주는 성분입니다. 글리세린과 히알루론산이 대표적인데요. 좀 더 물 같은 제형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에센스, 그리고 앰플, 로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히알루론산 앰플이죠. 두 번째는 밀폐제인데요. 이 밀폐제는 우리 피부 자체 내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좀 되직한 제형이어서요. 크림이나 밤이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타필 크림이나 바세린이 이런 밀폐제 역할을 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연화제인데요. 우리 피부결을 좀 더 매끄럽게 하는 성분이고요. 유릭 액시드나 혹은 살리실릭 액시드 등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에크린겔이 이 성분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사실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진 않고요. 성분이 보통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형으로 구분을 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조금 묽은 제형은 수분 공급에 용이하고 되직한 제형은 물을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밀폐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화장품들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순서. 묽은 제형 먼저,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되직한 제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3가지 전부 다 발라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 더 발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연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산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만 횟수를 조절하는 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 피부 타입별로도 보습제가 네.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복합성 피부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주로 트러블을 좀 나지 않게 관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요. 겨울에는 사실 보습을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여름에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성인 분들, 그리고 모공이 크고 개기름 많이 끼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성분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제로이드 수딩 로션이랑 크림이에요. 이 제로이드 수딩 로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을 때 가장 피부 장벽
장벽 로션 크림 중에서 트러블을 유발하는 성분이 제일 적은 화장품이었어요. 나는 만약에 좀 수부지야, 나는 조금 수분감을 더 원해 하시면 밀폐제 종류인 스쿠알란이 가득 함유되어 있는 에스네이처 제품을 마지막으로 덧발라주시면 수부지 피부분들은 완벽하게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피부가 좀 건조하고 매끄러운데 기름이 잘 안 끼고 좀 잘 당기시는 건조한 피부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장벽 크림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신다 하시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아토베리아 로션 크림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만 써도 되게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성 피부 중에서는. 따라서 여기서 바로 킥이 있는데요. 바로 페이스 오일을 쓰시면 보습력을 훨씬 높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 클라란스 제품입니다. 이 페이스 오일이 되게 유명한 제품이긴 한데요. 너무 기름지고 약간 미끄덩거리지 않으면서 흡수가 잘 돼서 우리 왜 화장할 때 너무 오일리하면 화장이 밀리거든요. 그런 거 없이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접 바르진 않고요. 마지막에 쓰는 장벽 크림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섞어서 얼굴에 도포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성 피부인 분들도 트러블 크게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킥이 있는데요. 저는 확실히 이게 나이가 드니까 피부 여드름보다도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당기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한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하는 방법인데요. 다이소나 쿠팡에서 사는 마스크팩이 있거든요. 기초를 장벽 크림이랑 오일까지 다 바르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시트지에다가 물을 묻혀서 피부에 올려놓은 다음에 또 다이소에서 파는 실리콘 마스크팩인데요. 요거를 같이 덮어놓고 한 10분 정도 설거지하거나 뭐 집안일 하고 있다가 떼면 훨씬 피부가 촉촉하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때깔이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추천한다면 일단 저렴이와 고렴이 버전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아토베리어. 이거는 MD 제품으로 저희 병원 판매용이긴 한데요. 그 올리브영에서 파는 아토베리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분제 성분도 충분히 들어있고요. 밀폐제 그리고 거기다 연화제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확실히 바르고 나면 피부가 되게 촉촉해지고 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 가지를 발라야 된다 하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화장품 회사에 물어보니까요. 실제로 MD 제품이 조금 더 테스트가 엄격해서 MD 제품이 조금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직접 내원하시기 힘든 분들은 그냥 올리브영에서 아토베리어 크림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헤라 시그니알 바이탈 리프팅 크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옛날부터 쓰던 크림인데요. 20만 원 초중반 정도 됩니다. 이건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능성 화장품 좀 쓰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저도 시작을 했는데 이 제품이 좋은 게 기능성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보습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세콜지,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진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다 담겨져 있는데도 주름 개선과 미백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력이 되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보습제를 바를 수 있는 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세수하고 물기를 톡톡톡 닦은 다음에 바로 발라주는 거고요. 저는 실제로 욕실에 다 화장품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충분한 양을 발라주는 건데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는 얼굴에 꼭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얼굴에 턱 바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한 2-3번에 나눠서 겹겹이 레이어링 하듯이 발라주시면 피부의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세 번째, 여러 번 얼굴에 좀 문질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요. 실제로 레이어링을 하다 보면 여러 번 마사지를 하게 되거든요. 손가락 한 마디 양을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무식하게 한꺼번에 바르시면 얼굴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손이랑 딴 데 다 묻어서 실제로 흡수되는 양이 요만큼밖에 없게 돼요. 따라서 이거를 레이어링 하듯이 어루만져 주면서 잘 발라주시면 흡수가 쏙쏙 되고 소실하는 거 없이 충분한 양을 얼굴에만 발리겠죠. 오늘은 제가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보습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지성 피부인 분들은 제로이드 수딩 로션과 크림, 그리고 거기다 에스네이처 수분 크림 한번 덧발라주시면 되고요. 건조한 피부인 분들은 장벽 크림 로션을 쓰시는 게 좋은데 대표적인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토베리아 로션 크림, 그리고 좀 건조하다 하시면 페이스 오일 추가해서 쓰시면 겨울을 땡김없이 잘 무사히 나실 수 있습니다. 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인분들한테도 이 영상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에 소개한 방법으로 보습 관련된 난 꿀피부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피부조화정이었습니다. 안녕.